산도라지즈님 별풍선 유튜브 100개 형님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오늘 경기가 엄청 트위치 많아요. 18님 별풍선 100개 엄청 감사합니다. 많은데 빠르고 간략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일단은 그 호주 대 방글라데시 경기 있잖아요. 요거는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그냥 패스했는데 뭐 찍을 거는 마인밖에 없어요. 마인밖에. 방글라데시 자체들이 이제 신장 사이즈도 낮아야 돼. 신장 사이즈도 이제 작아요. 그리고 호주가 그래도 아시아 내에서는 피지컬이 또 좋은 팀이기도 하고 뭐 호주 마인 봐야겠죠. 근데 시간이 없어서 뭐 그냥 넘어간대. 뭐 하실 분은 호주 마인 그래도 찍는 게 맞죠. 뭐 말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대 싱가포르 우리나라 경기인데 뭐 정예 멤버 꾸리긴 다 꾸렸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나올지 그것도 문제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흥민손이 인터뷰를 했죠. 와일드살찌님 컨디션이 별풍선 100개 직전이 감사합니다. 소집했을 때보다 좋은 상태다. 뭐 팬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잘해주겠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홈 경기 할 때 열심히 더 하죠. 근데 이제 일정 자체가 또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경기 다음에 같은 조에 이제 우리나라가 좀 조가 그렇게 엄청 쉬운 조는 아니죠. 왜냐하면 조에 뭐 태국과 중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경기가 또 중국 원정을 간단 말이죠. 중국 원정. 그래서 그 경기를 좀 대비할 수도 있어요. 오늘 경기 어느 정도 좀 쳐놓고 뭐 초반에 뭐 전반에 막 다섯 여섯 골 넣으면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면 후반에 어느 정도 적절히 뭐 해줄 거예요. 왜냐면 중국과의 경기가 뒤에 이제 21일 날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원정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넣고 뭐 그러니까 그 사이 이제 싱가포르가 잘 막을 수 있냐 없냐 요건데 근데 통산적으로 우리나라가 물론 그 아시안 게임에서 막 엄청난 득점력을 보이기도 했고 뭐 잘 잡은 것도 있긴 하는데 통산적으로 뭐 우리나라가 7골 이상 받고 경기 끝내는 경우는 이런 이제 국가 대항전에서는 거의 잘 본 적이 없어요. 그 아시안 게임은 뭐 특수성도 있고 물론 이게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이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싱가포르도 뭐 한 과거 기록이긴 한데 한 3년 전, 뭐 2년 전 이럴 때 봐도 나름 중동의 뭐 강호인 뭐 사우디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한테도 그래도 뭐 스위에트즈님 3대0 뭐 이렇게 지는 거 별풍선 100개 보면은 그래도 감사합니다. 7골은 안 먹히지 않을까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싱가포르 6.5 프레임 6.5는 좀 많은 거 아이가 아무리 생각해도 많다. 6.5 프레임 보고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근데 요게 좀 이상해. 핸디도 좀 이상하게 주어지고 언어보도 좀 이상하게 주었어. 보통 이제 5마인부터 시작하면은 어, 언어버를 6.5 주거든요. 근데 5.5를 주네. 또 이상하다. 그래서 언어버는 그냥 오버 볼게요. 뭐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7골 뭐 박을 수도 이겼으면 하겠죠. 근데 통상적으로 국가대항전에서 이런 걸 잘 본 적이 없어. 본 적도 없기도 하고 요새 뭐 골문이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다음 중국 원정 스케줄이 있으니까 뭐 초반에 이제 전반에만 어느 정도 좀 2실점 뭐 이 정도만 해가지고 하면은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 그다음에 두 번째 필리핀 대 이제 베트남. 이 경기 일단 맞대결에서는 이제 친선전에서 베트남이 1대0 승리를 가져갔죠. 뭐 예전에 2002년 때 5위 경기 그리고 이제 베트남 우리 항서형이 떠나고 나서 지금 뭐 상태가 좀 안 좋은 시점도 있기도 하고 맛이 좀 갔다 뭐 여러 이제 해외 매체들에서 말이 나오고 있죠. 베트남 자국 내에서. 근데 필리핀 물론 이제 기아한 친구들이 있죠. 기아한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은 어차피 국내 자원들과 같이 해요. 이게 뭐 클럽 리그가 아니잖아요. 뭐 필리핀 봐도 그 아침에 나온 카야 FC인가 뭐시인가 걔네 용병 뭐 5명 데리고 하지만은 뭐 안 되죠. 여기 뭐 기아 선수들 있긴 한데 나이도 다 막 30대 뭐 초중반 되는 인간들이고 뭐 오히려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 이제 뭐 황금 세대도 여기도 살짝 끝나가는 시점이긴 해요. 박항서가 움직였을 때야 그런 부분이었지. 그것도 끝나긴 한데 그래도 급적인 부분은 베트남이 낫다 생각해요. 뭐 최근에 친선전에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뭐 그때 이제 멤버랑 지금이랑 좀 다른 시점도 있긴 하지만은 해도 뭐 베트남이 그래도 낫지 않나. 베트남 승.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언더사이드 볼게요. 뭐 저기 기아 선수가 있다고 해도 늙은이에다가 뭐 크게 임팩트가 엄청 크진 않습니다. 여기는 베트남 승 볼게요. 그다음에 태국 대 중국 우리나라 조져. 그리고 그거 말하기 전에 초반에 말하고 갔어야 되는데 이게 북중미 월드컵 예선이잖아요. 이때부터는 아시아 그 티켓이
몇 개였지? 4장인가? 더 추가가 돼가지고 이런 근본 없는 인간들 있잖아요. 뭐 아까 위에서 봤던 뭐 방글라데시라든지 그 다음에 뭐 타지키스탄 뭐 가끔씩 끼우끼우 거니까 뭐 그런 애들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네팔이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벌레 같은 애들이 올라온 이유가 이거예요. 아시아 티켓이 추가가 돼가지고. 그래서 원래라면 아시아 예선했을 때 이런 인간들 잘 안 끼워줬죠. 그리고 이런 경기 대상 경기도 안 넣어줬고. 근데 지금 티켓 수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냥 개나 소나 이제 다 갈 수 있다는 거, 고등어나 뭐 중국도 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뉴스. 아무튼 요 경기 일단은 태국이 그래도 뭐 J리거 선수들과 그 다음에 나름 뭐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뭐 부리람 유나이티드, 방콕, 그 다음에 뭐 바툼이라든지 포트라든지 뭐 구 옛날에 좀 잘했던 무앙통이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막 다 즐비하죠. 뭐 거기다 이제 혼빨이라는 이슈도 있고 뭐 여러분이 아는 뭐 당다, 뭐 차드에드, 뭐 송크라신, 사라차트 뭐 이런 애들 J리그 출신 아닙니까? 뭐 당연히 전력상으로는 태국이 좀 더 나올 수 있다. 중국은 이제 전 국민이 이제 사랑하는 웨이시하오, 그리고 그다음에 뭐 그 뭐야 에스파뇰산, 우레이, 뭐 이런 친구들이 있죠. 그 다음에 기존에 뭐 장림펑이라든지 브라우닝이라든지 국대 애들 뭐 급적으로 보면 그래도 외국물 먹고 한 친구들이 뭐 태국이 좀 더 낫긴 해요. 네, 근데 피지컬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이 뭐 밀릴 부분 없죠. 단지 이제 집 나가면은 항상 이상한 경기력을 펼치는 것도 있고, 반대로 태국이 홈에서 경기했을 때 좀 좋은 경기력도 보여준 것도 사실이긴 한데 이 경기는 일단은 태국이 그래도 좀 유리하다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그래도 중국이 뭐랄까 더티 플레이들을 존나게 처많이 하니까 뭐 이 인간들도 이제 홈에서 쇼부 보고 싶어갖고 뭐 중간중간 파울 유도 하고 시간 끌고 하면은 태국도 경기를 더 말릴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태국이 그리고 요새 경기를 보면은 존나 잘 나가는 건 아니에요. 뭐 존나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뭐 국대 경기라든지 뭐 예선전 경기라든지 뭐 요런 거, 뭐 친선전 경기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뭐 중국한테 뭐확 우위란 생각도 안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뭐 중국 풀 쪽 한번 봐봅시다. 중국 풀.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언더사이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경기. 잠깐만요. 확인할 게 하나 있어가지고. 자, 그 다음 경기. 잠깐만요. 저 표 좀 보내드리고. 왜 나한테는 이게 안 뜨지? 그 NJ님 지금 쏘신 거 맞죠? NJ님 왜 아프리카가 좀 이상해? 지금 쏘신 거 맞죠? 표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 경기 이제 타지키스탄 대 요르단인데, 일단 타지키스탄이 좀 성장을 하긴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기 중동 쪽 보면은 이제 그 팀 올라오잖아요. 이스티클. 거기 있는 친구들도 좀 있고, 급적으로 이제 무시를 이제 할 만한 친구들은 좀 아니긴 해요. 근데 그래도 요르단 뭐 이런 애들보다는 좀 떨어지죠. 왜냐면 요르단은 그래도 뭐 웨우타드라든지 알파라지라든지 그래도 급적으로 마챔에서도 좀 경기를 많이 치렀던 친구들. 그 다음에 요르단 애들은 여기는 이제 좀 섞여 있긴 한데 이스티클 애들이 존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요르단 애들은 그 방금 언급했던 그런 친구들, 그래도 간간히 아침 보였던 친구들,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 오히려 그런 부분도 결국엔 요르단이 좀 낫기도 하고. 물론 이제 중동 애들 플러스 이제 뭐 아시아 축구 했을 때 집 나가면은 이렇게 벌레짓 하는 것도 사실이긴 하는데, 그래도 요거는 배당적으로 봤을 때 요르단이를 뭐 한번 찍어 볼 만한 뭐 그런 메리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조용기는 뭐 요르단 승 볼게요. 요르단 승. 그리고 기존점 대비해서는 그냥 뭐 언더사이드를 뭐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잠깐만요. 이란 대 홍콩. 이 경기 뭐 딱히 말할 게 없어요. 뭐 여기가 뭐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안 하고 여기가 테헤란에서 하죠. 뭐 딱히 고산지대는 아니긴 한데, 홍콩이 뭐 템백 쓰고 이제
그걸 뚫냐 못 뚫냐 요거 아닙니까? 근데 이란이 뭐 그래도 다 소집은 했어요. 아즈문, 타레미, 뭐 자한바크시, 고도시, 뭐 칼리자데우, 뭐 후세인. 다음 경기가 이제 우즈벡 원정이라 가지고 홍콩보다 좀 더 까다롭죠. 그래서 얼마나 놓고 갈지 그게 의미긴 한데 그래도 뭐 이거는 이란 마인승 찍어야지 뭐.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언더 보겠습니다. 그냥 뭐 언더 보는 이유는 그냥 홍콩이 골 못 넣고 이란만 골 박을 것 같아서요. 애드 3개에 97개 가능해요. 네, 알겠습니다. 쏘시면 될 듯. 그 다음에 이제 경기 할게요. 그 다음에 6번째. 이라크 대 인도네시아. 자연사망자통님 레드벌룬 3개 감사합니다. 자, 이 경기 일단 이라크 뭐 나름 해외파들이 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후세인이라는 에이스 뭐 공격수도 소집을 했고, 이라크 하면은 뭐 최근에 간간히 올라왔던 뭐 아이쇼르트라든지 지금 현재 있는 에어 와쿠인가 뭐시인가 걔네랑 이제 뭐 친구들 멤버로 구성되어 있죠. 인도네시아는 이제 우리 트릭 축구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신태용 감독님이 있긴 하지만은 뭐 크게 의미가 있나. 그리고 뭐 야스나유 이런 애들 있겠죠. 뭐 그런 이제 부분이 있긴 한데 많이 성장을 한 건 사실 인도네시아가. 근데 그래도 이라크보다는 여전히 급이 낮다 생각해요. 지금 뭐 친선전이라든지 잡은 것들 보면은 다 이상한 벌레 같은 애들만 잡고, 뭐 이라크는 그래도 중동 뭐 물론 이제 저기 위에 사우디라든지 이란이라든지 뭐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이런 애들보다는 좀 급이 떨어지긴 한데, 그래서 최근에 경기들 뭐 친선전이라든지 경기 보면은 뭐 요르단 상대로 또 이기고, 뭐 카타르 상대로 아쉽게 좀 비기고, 뭐 태국 상대로 잡고 하는 거 보면은 확실히 이라크의 뭐 공세가 좀 더 낫지 않나. 저 경기는 이라크 승 볼게요.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연기 언더. 중동 애들은 별로 뭐 오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골 확고하게 넣을 수 있다, 뭔가 급차가 난다, 이런 애들만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오만 대 대만인데, 오만 애들 뭐 다 자국 리그 애들이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월드컵 예선까지 나갔지만 결국에는 이제 올라가지 못했다. 그런 애들, 그래도 뭐 중동 국가 내에서는 그렇게 뭐 엄청 약한 팀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얘네도 조금 성장세를 이뤘던 팀이고, 반대로 대만은 뭐 축구를 해도 항상 이런 벌레 같은 동티모로 이런 애들이랑 막 축구하잖아요. 답이 없다,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선택 사항이에요. 뭐 마인을 찍을지 햄물을 찍을지 뭐 플랜도 뜰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뭐 굳이 보면 마인 보는 게 낫지 않나. 그 다음에 오버 마저 볼게요. 그냥 오늘 경기들 자체가 그냥 뭐 핸디가 뭐 저 위에 끝까지 꼭 똑대가 지기 때문에 뭐 그냥 마인을 잘 골라가는 뭐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아랍 대 네팔. 아랍 뭐 중동 국가에서는 사실상 뭐 사우디, 이란 뭐 그 뒤가 아랍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뭐 클럽적인 부분도 뭐 뛰어난 팀이고, 그다음에 반대로 네팔, 원래 이런 네팔 같은 애들은 여기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 티켓 수가 많아져 가지고 이런 벌레 같은 애들이 올라오는 건데, 뭐 네팔 애들 축구 뭐 얘네 네팔 이런 애들은 그 뭐지, 크라켓 크리켓 그 뭐야 그 이상한 축구 야구도 아니고 축구도 아니고 그 뭐고 그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에 조금 더 이제 뭐 하는 친구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벤버지가 뭐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거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은 물론 이제 축구 선수 국대는 좀 키가 크겠죠.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제일 꼴찌거든요. 동티모르가 이제 전 세계 중에서 제일 평균 신장이 낮아요. 근데 이제 뭐 네팔이라든지 오늘 참가하는 예멘이라든지 방글라데시라든지 이런 애들은 그냥 평균 신장 사이즈가 낮아요. 뭐 아랍 이 정도 애들은 거의 뭐 170 중후반까지 되거든요. 키 차이 신장 사이즈 낮고 그냥 공중볼 좀 올려주면은 아랍이 또 잘 박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기량도 존나게 차이 나고. 여기는 뭐 아랍 마인승 봐야죠. 아랍 마인승. 그 다음에 네팔 애들은 뭐 라오스, 미얀마, 막 파키스탄 이런 애들이랑 축구하는데 뭐 이겨야겠죠. 이거는 마인승.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 오버 볼게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 대 파키스탄. 아까 뭐 봤죠. 파키스탄도 신장 사이즈들이 아까 그 위에 건 없네. 조금 더 크거든요. 뭐 네팔, 방글라데시 이런 애들보다 좀 더 커요. 근데 얘네도 평균 뭐 키 보면 160 뭐 중반 사이즈. 얘네도 그렇고, 그리고 파키스탄 애들은 뭐 전쟁하고 그러잖아요. 약간 그 뭐야 올림픽 때그 뭐였냐 배구 했을 때 있잖아요. 여자 배구 했을 때 파키스탄 애들 나왔을 때 그게 어느 대회였노? 뭐 그 정도 급은 아니긴 해요. 원래 이제 파키스탄 나라 자체가 아프가니스탄 있나 걔네는?
이게 아프가니스탄인가 파키스탄인가 헷갈리네. 얘네가 아프가니스탄이죠 참. 아무튼 파키스탄 이런 애들은 뭐 원래 올라올 수도 없는 친구들인데 그냥 티켓이 많아져갖고 뭐 어영부영 올라온 인간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가 그 만치니 감독 데리고 와서 지금 성과가 없어요. 뭐 하는 인간인지 모르겠네. 이탈리아가 물론 대대적으로 수비 있는 축구 뭐 이런 걸 보여준 건 사실이긴 한데 지금 뭐 친선전이고 나발이고 뭐 타지고 있잖아요. 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한테 비기고 말리한테 지고 우리나라한테도 뭐 지고, 감독이 지금 계속적으로 경기를 임하고 있는데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다. 근데 홈에서 경기다. 그리고 상대는 뭐 답이 없다. 뭐 인도한테도 4대 0으로 지는 파키스탄에다가 신장 사이드 별로 좋지 않은 애들에다가 몰디브한테도 진다. 홈에서 이거 뭐 대승 못하면은 뭐 사람 아니지 않나 감독. 만치니 다시 또 잘라야 되는 거 아이가. 그리고 거기다 이제 월드컵 예선인데 연기도 마인 볼게요. 그리고 오버사이드 볼게요. 요 경기는 근데 좀 차이가 나갖고 이상하네. 이게 마인이 4마인이잖아요. 근데 1.45배다. 근데 언어버는 5.5 주는데 오버의 배당이 그렇게 뭐 썩 뭐 밸런스가 좀 맞지 않는 부분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쿠웨이트 대 이제 인도. 요 경기 뭐 떡볶이 대 커리 싸움이죠. 일단은 뭐 최근에 얘네가 맞대결 한 거 있긴 한데 7월달인가 인도가 2대1로 이겼네요. 6월달은 또 비겼고 둘이 뭐 최근에 이제 스파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인도가 좀 우위 있는 추세를 보여줬고, 그리고 오늘 경기 뭐 사실상 뭐 쿠웨이트가 홈이라는 부분이 있긴 하겠죠. 홈발 먹어 들어가겠는데 경기 양상 자체도 뭐 보진 않았지만 기록자상으로 비등했던 경기이기도 하고, 뭐 이런 애들은 그냥 프레임 받고 가는 찍는 게 낫지 않나. 인도풀. 그 다음에 뭐 언더사이드까지 볼게요. 뭐 이런 친구들은 골에 대한 기대치를 별로 저는 높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예멘 대 바레인. 아까 위에서도 뭐 봤죠. 뭐 평균적으로 신장 사이즈 별로 안 좋은 친구들에다가 요 경기는 이제 중립 사우디에서 해가지고 뭐 홈이란 이점도 없고 얘네도 전쟁하는 나라죠. 바레인이 뭐 일단 우리나라라든지 뭐 일본 뭐 호주 뭐 사우디 이런 애들 할 때는 항상 뭐 가돌이 당하고 한방 역습 노리고 한데 이런 애들 상대로는 우위 경기들을 많이 가져가긴 하겠죠. 근데 이제 얘네도 마찬가지 집 나가면 후구라는 게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뭐 바레인이 이기겠죠. 급적인 부분은 그래도 바레인이 확실히 나으니까.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요것도 언더 보겠습니다. 뭐 바레인이 골을 못 넣을 것 같다. 얘네도 버러지 그 자체인데 배당도 저 세상이다. 그러면은 언더를 찍는 게 나았다. 됐죠? 그리고 이제 할게요. 뭐 딱히 길게 말할 게 없어요. 저런 것들은. 응? 왜냐면은 뭐 다 마인이 뭐 4ND, 5ND 뭐 이러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경기 친선전이죠. 친선전인데 일단 노르웨이 뭐 주전 키퍼 결장하고 외대고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페루제도는 딱히 없고, 일단 노르웨이가 그 유로 예선 탈락했잖아요. 이제 못 올라가요. 그 1, 2위 올라가고 나머지 조가 이제 독일이 개최국이니까 빼고 나머지 세 팀이 나중에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플레이오프 거쳐서 올라가는데, 그때 제가 말했듯이 네이션스 리그를 그냥 대충 할 수 없는 이유가 네이션스 리그의 성적이 포함이 되고 거기에 있는 팀들끼리 이제 상위 이제 점수 내는 팀들 뭐 조 1, 2 한 팀과 이제 점수가 좀 그러니까 순위에서 이제 뭐 승점도 많이 쌓은 팀들 12개인가? 걔네가 이제 12개가 이제 12개 팀이 3조, 3조로 나눠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거 나중에 뭐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 건데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르웨이는 지금은 뭐 다이렉트로 갈 수가 없죠. 승점이 안 되니까. 그리고 다음 경기가 스코틀랜드 원정이 있긴 해요. 그 유로 예선 경기가 있는데 어차피 그거 이것도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그거죠. 노르웨이가 그래도 친선전 경기고 홈팬들 앞에서 뭐 시원한 경기를 보여주고 어차피 스코틀랜드랑 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음 경기 또 이제 리그로 돌아가야기 때문에 대충 하고 가자 이런 마인드. 둘 중에 뭐 하나를 초이스 하겠죠. 근데 스코틀랜드랑 하면 이제 맞붙어갖고 이긴다. 그럼 몸값들이 좀 더 상승하겠죠. 저런 팀 상대로 이기고. 근데 또 그러자니 또 홈팬들을 버릴 수가 없고. 이건 뭐 감독 마음이겠죠. 근데 NZTXADMNEO님 별풍선 10개 홀란드 감사합니다. 나오냐고요? 뭐 홀란드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뭐 소집은 되긴 했지만. 그래서 뭐 그게 의문이긴 한데, 근데 뭐 페루제도 상대로는 몇몇 빠진다고 해도 그래도 뭐 마인 보는 게 낫겠죠. 마인승 보고 재홍이즈님 그 다음에 별풍선 기준점 100개 대비해서는 오버 감사합니다. 보겠습니다. 오버.
홈팬들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박지 않을까. 페로제도 뭐 잘한 팀도 아니고 페로제도도 근데 오히려 그건 있죠. 페로제도 같은 경우에 탈락해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왜? 이런 강팀 상대로 이긴다. 누군가 이제 결승골을 넣는다. 그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이제 각 이제 구단에서 저 인간 뭐지? 하면서 이제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오히려 뭐 열심히 할 수는 조금 페로제도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면 쪽팔리잖아. 그다음에 조지아 대 스코틀랜드. 조지아 뭐 주전 미드 한 명 결정하고 스코틀랜드 주전 키퍼 그 다음에 아담스 결정하고 페루제도 예선 탈락 아닙니까? 방금 말했잖아요 탈락이라고. 노르웨이 당연히 노르웨이가 탈락하고 페루제도도 탈락이죠 당연히. 근데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방금 말했듯이 강팀이랑 붙었을 때 뭐 결승골을 놓고 이긴다 뭐 하면 이제 어떤 선수가 뭐 넣었다 그런 게 이제 막 기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저 새끼 뭐지 하면서 데리고 갈까 이런 각 클럽 내에서 오퍼가 와서 열심히 할 수 있다 이거라고요. 페로제도가 어떻게씩 올라가요? 못 올라가지. 그리고 이제 뭐 요 경기는 이제 그래도 그 동기부여는 있죠. 스코틀랜드가 조지아는 뭐 탈락이기 때문에 의미 없고 스코틀랜드랑 이제 스페인이랑 같은 조인데 1위 싸움이 남아 있어요. 근데 아까 위에서 말했지만은 뭐 스코틀랜드가 이제 노르웨이랑 경기 홈에서 치러야 된다는 거. 근데 이 경기도 잡아야겠죠. 승점을 쌓아놔야지 뭐 1위가 되니까. 근데 사실상 근데 스페인이 1위가 될 확률이 높긴 해요. 아무튼 최선을 다한다. 근데 이제 조지아 입장에서는 홈 경기이기도 하고 뭐 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페로제드 같은 느낌이에요. 홈에서 경기이기도 하고 홈팬트리에서 잘해줘야 되기도 하고 이런 이제 강팀과의 대결했을 때 뭔가 보여준다. 그럼 이제 빅클럽에서 오퍼가 올 수 있다. 열심히 하겠죠. 근데 그래도 뭐 최근에 스코틀랜드의 경기력이 확실히 옛날보다 나아졌고 수비의 탄탄한 모습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조지아도 뭐 이제 나폴리산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있긴 한데 딱 특출나게 엄청 이제 눈에 띄는 데는 딱히 없고 그냥 뭐 그래도 요거는 스코틀랜드 찍는 게 맞지 않나. 배당도 뭐 이 정도 1.9이면은 괜찮고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언더를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잠깐만요 댓글을 또 잠깐만요 내가 뭐 잘못 적었나. 메모연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 할게요. 그 표에 제가 모르고 쿠웨이트 대 인도네시아 적어놨거든요. 근데 그 인도랑 하죠 인도. 그거는 뭐 여러분이 아실 건데 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 할게요. 인도네시아 인도 뭐 이런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표에 내가 이라크 적지 않았나? 이라크. 그래 저거 보면 알지 뭐. 사람들이 눈치가 없노 좀. 그 다음에 이제 키프로스 대 스페인 할게요. 자, 이 경기 일단은 스페인 뭐 대부분 다 소집했죠. 수비라인 뭐 카르발, 이니코, 파우토레스, 가야, 가르시아, 뭐 파비안, 루이스, 가비, 산세트, 로드리, 뭐 모라타, 뭐 호셀로, 야말, 뭐 니코 윌리엄스 등등등등. 1차전도 뭐 6대0으로 대승을 가져왔고 그다음 다음 경기 조지아 뭐 상대 그냥 스무스하게 이기면은 1위 뭐 할 수 있긴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얘네가 키프로스랑 마지막에 아니다. 맞죠. 조지아랑 이제 대결이고, 그 다음에 키프로스가 오늘 그냥 홈 마지막 경기, 그럼 유중엠이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1위 싸움 아직 치열하기도 하고, 그 결국에는 이제 스페인이 뭐 골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답답했었는데, 최근에 경기 보면은 뭐 이게 잘 넣어주는 중이기도 하고, 근데 물론 스페인 입장에서는 뭐 한 골만 넣어도 뭐 어차피 승점 3점이고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뭐 골을 얼마나 넣을지 의문이긴 한데 그 골득실도 지금 스코틀랜드보다 7골 앞서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해도 뭐 하긴 한데 그래도 요건 뭐 마인 볼 수밖에 없잖아요. 스페인 마인승 보고 기준점 대비해서는 오버. 그다음에 이제 에스토니아 대 오스트리아. 자, 이 경기 오스트리아도 뭐 대부분 다 소집은 했습니다. 크게 뭐 전력적인 누수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벨기에 17점,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16점. 근데 이제 얘네 둘이는 경기 수가 오늘 하면 끝이죠. 벨기에는 어제 뭐 친선전 하긴 했지만 오스트리아도 뭐 오늘 한 경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1점 차라 가지고
뭐 무조건 이겨놔야겠죠. 오스트리아 입장에 이겨놓고 벨기에가 어떻게 할지 그걸 봐야 된다. 그래서 승점 쌓아야 되는 경기 뭐 1위 탈락하려면은. 근데 에스토니아의 뭐 저항이 거세겠냐. 맞대결에서 2대1로 이기긴 한데 그 오스트리아가 페널만 그것도 실축 안 했으면은 뭐또 이길 수 있었던 경기이기도 하고 더 이길 수 있는 경기이기도 하고 경기력도 우회적인 부분도 있고 뭐 1위를 위해서 이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스트리아 승, 그다음에 요거는 마인승까지 보고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오버까지 보게요.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아제르바이잔 대 이제 스웨덴인데 스웨덴이 물론 전력적인 누수가 있죠. 뭐 칼손이라든지 엘랑가라든지 아우구스틴손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뭐 그래도 좀 쓸만한 친구들이 부상이다. 거기다가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뭐 탈락 확정됐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도 탈락 300이요 확정됐고 9,929만 그래서 뭐 321님 스웨덴이 다음 별풍선 100개 경기 감사합니다. 홈에서 이제 에스토니아와의 경기다. 홈팬들을 위해서 좀 더 해줄 수 있지 않나 뭐 라는 생각도 뭐 들 수 있긴 해요. 근데 뭐 선수들 입장에서는 뭐 그냥 안 뛰어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좀 가기가 좀 찝찝한 그런 경기긴 해요. 근데 실력적으로는 뭐 스웨덴이 낫죠. 뭐 1차전에서 5대0으로 뭐 대승을 거두기도 했고, 이 경기는 그래도 스웨덴 승 봐야죠. 급적으로.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지난 경기보다는 동기부여도 떨어졌고 적절히 이제 뭐 애들 피로도도 있고 로테 돌리고 하면 뭐 희한한 경기가 나올 수 있다. 언더 보시면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17번째 불가리아 대 헝가리. 일단 불가리아 미드 뭐 한 명 퇴장인데 뭐 누군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헝가리도 오늘 이제 그 최근에 이제 했던 경기 멤버들보다는 좀 딸리죠. 왜냐면은 뭐 살라이가 뭐 주포 공격수인 살라이가 부상, 프라이부르크의 공격수 빠지고, 그 다음에 바르가도 빠지고, 그 다음에 뭐 수비 오르반은 딱히 없어도 되긴 한데 오르반도 결장이고, 그래도 뭐 기대치 있는 선수 소보슬라이에다가 우리 울산의 대표 마티나다 뭐 이런 애들이 뛰쳐나오겠죠. 그다음에 헝가리 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열하죠. 헝가리 14점. 근데 잔여 경기가 6경기. 세르비아는 어제도 뭐 말했지만은 13점인데 잔여 경기가 이제 한 경기밖에 안 남았다. 몬테네그로는 8점인데 잔여 경기가 2경기가 남아있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몬테 입장에서도 2경기 다 잡는다. 4점 추가되면은 2경기 다 잡는다. 6점 추가되면 14점이잖아요. 세르비아 꺾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세르비아가 마지막 경기 똥 싼다면은. 근데 반대로 이거는 뭐 이 경기가 아니긴 한데 헝가리가 오늘 경기에서 이기면은 뭐 1위 확정이죠. 왜냐면은 17점 되고 세르비아가 마지막 한 경기 잡는다고 해도 16점 점수 차가 나고, 몬테는 뭐 다 잡아도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1위 확정을 뭐 오늘 이 경기에서 지울 수 있다라는 조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차전에서는 이제 3대 0으로 헝가리가 뭐 대승을 거둬줬죠. 근데 그때랑 아까도 말했지만은 앞선에 뭐 바르가라든지 살라이가 없는 게 결국에는 좀 걸림돌이긴 해요. 왜냐면 헝가리 자체가 역습, 그 다음에 강팀한테 이제 뭐 그런 이제 역습 부분 이런 건 잘하는데 지들이 가둬놓고 패는 거는 여전히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동기부여 떨어지기도 하고 헝가리가 이 잡으면 1위로 확정되는 그런 경기이기도 하고 빡세게 열심히 하겠죠. 이 경기는 헝가리승 보겠습니다. 그래도 헝가리가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주축 이제 누수들이 조금 걸림돌이긴 한데 그래도 헝가리승 볼게요.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언더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앞선 라인들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헝가리도 수비는 또 잘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언더. 그다음에 18번째 국내표요. 일단은 요거 같이 올려드릴게요. 요 축구까지. 뒤에 축구도 뒤에 아시아 거 같이 올려드리고, 뒤에 축구는 뭐 이거 방송하고 올려드릴게요. 그 유로 예선이랑 북중미랑 그 남미 월드컵. 그다음 18번째 경기가 존나게 많아. 몬테네그로 대 이제 루마니아가 리투아니아. 자, 이 경기 뭐 몬테네그로도 멤버 대부분 다 소집했죠. 뭐 수비 라인에 사비치, 마루시치, 뭐 베소비치, 앞선에 모고사, 요베티치, 양코비치, 조포비치 뭐 이런 애들. 리투아니아도 뭐 대부분 소집은 하긴 했어요. 근데 아까 위에서 봤지만은 몬테 이 경기 승점 3점 못 따면 끝이에요. 끝. 무조건 이겨야 되고, 그리고 득실차도 지금 마이너스 2점. 세르비아는 플러스 6점이에요. 빡세요. 세르비아가 똥 싸길만 기다려야 돼요. 이 경기 무조건 이겨놓고 다음 경기 이제 같이 했을 때. 그리고 리투는 탈락 확정이고, 맞대결은 2대1로 비기긴 했는데 리투도 원정 경기에다가 뭐 힘 뭐 굳이 여기서 뺄 바에 홈에서 빼는 게 낫긴 하겠죠. 그 다음에
뭐 그냥 동기부여적인 측면도 그렇고 여기는 몬테승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요새 이제 몬테가 수비가 좀 많이 흔들리는 그런 경기들을 많이 보여줘서 그래서 오버 볼게요. 오버. 슬로바키아 대 이제 아이슬란드. 자, 요 경기 일단 요 경기 포르투갈 뭐 24점 1위 확정이죠.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 16점 골득실 6, 룩셈 11 골득실 마이너스 10 아이슬란드 10점에 골득실 5 뭐 이렇게 되죠. 자, 요 경기 일단은 뭐 슬로바키아가 뭐 페카릭 수비수 그래도 이름값 있는 페카릭이 징계로 빠지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나머지들은 뭐 다 쓸 수 있죠. 뭐 쿠추카, 두다, 로보츠카, 뭐 슈란스라든지 수슬로프 등등등등 뭐 다 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아이슬란드는 이 경기 아이슬란드 입장에서는 반드시 잡아야 되죠. 비기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잔여 경기가 2경기씩 남았는데 오늘 뭐 비긴다 그럼 못 따라가잖아요. 이미 1위 확정인데 1점 더하면 17점이죠. 마지막 이제 한 경기 남았는데 잡아도 14점인데 얘는 뭐 저도 상관없고 반드시 얘는 이겨야 된다. 비기는 거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달려드는 시점. 반대로 이제 슬로바키아 입장에서는 1위까지는 못 가니까 비기기만 해도 사실상 확실되죠. 왜냐면은 비기면은 17점. 근데 룩셈이 뭐 뒤에 경기 다 이기고 슬로바키아가 뭐 마지막 경기 진다. 그럼 동률이 되겠죠. 17점. 하지만 이제 득실차가 2경기 만에 플러스 16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슬로바키아 입장에서는 비기기만 해도 뭐 유리한 사이드긴 해요. 뭐홈 경기이기도 하고 그냥 이기면 뭐 당연히 확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맞대결에서는 결국엔 또 슬로바키아가 2대1로 이겼고 경기력도 약 5위였고 오늘 홈 경기이기도 하고 좀 잘 나가는 시점.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물론 비기기만 해도 되긴 하는데 오히려 아이슬란드는 지금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못 이기면 의미가 없거든요. 달려다는 시점에서 이제 마지막에 또 그 주말 생각나네. 우라와랑 이제 비셀고베처럼 우리는 어차피 마지막이기 때문에 물론 찬스가 있다. 그럼 다 뛰쳐 들어갑니다. 그럼 결국에는 뒷공과 이제 비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심판이 휘슬 불어 끝내면 모르겠는데 안 끝내면은 뭐 기적의 또 마인도 나올 수 있고 그냥 뭐 이기는 경기가 나올 수 있고 근데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흐르면 흘수록 슬로바키아 쪽에서는 뭐 비기만 해도 되니까 유리할 거고 경기를 더 쉽게 풀어갈 쪽도 이제 슬로바키아라 생각하고 여기는 슬로바키아 승 보고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 뭐 그냥 무엠무 쪽 보시는 게 나을 듯 그냥 무엠무 어차피 비겨도 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겨도 아니다 그냥 슬로바키아 승 볼게요.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해드릴게요. 슬로바키아 승 보고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뭐 오버. 그 다음에 이제 20번째 룩셈부르크 대 이제 보스니아. 오늘 룩셈이 지금 이슈가 있긴 한데 수비 라인에 뭐 주전 수비수 1명 징계 결장 그 다음에 나머지 주축 수비수 라인 3명이 다 미정이거든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얘네 다 안 나오면은 기존의 주축 수비 라인들 다 안 나오는 건데 불안하긴 해요. 그리고 앞선에 원래 주포 공격수인 산체스 계속 부상을 결장 중이고 그 다음에 주전 미드필더인 마틴스도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주포 공격수 또 1명도 징계로 뭐 오늘 나올 수 없고 여러 조건들이 부분이 좀 안 좋아요. 근데 이제 보스니아 입장에서는 뭐 이미 탈락 확정이라 가지고 뭐 제코도 안 데려왔고 콜라시나스도 부상이 있고 늙은이 피아니치도 이제 해볼까 해갖고 소집했더만 이제 탈락되니까 늙은이도 이제 소집 안 하네요. 나머지 이제 데미로비치라든지 그리고 뭐 제코라든지 데미로비치라든지 뭐 스테파노비치라든지 크로니치 뭐 이런 애들은 이제 나오는 거겠죠. 호주 벌써 3대 0이에요. 아니네 1대 0이잖아. 호주 아까 했잖아요. 씨. 일본 대만 야구 누가 이기나 늦게 와서 앞서는 못 들었다고요. 그러면 일찍 오셔야죠. 그 팬가입 하시면 알려드릴게요.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알고 가려고 하는 그 속셈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 경기 아까 위에서도 승점은 뭐 적어놨지만은 일단은 그 룩셈부르크 이겨놓고 봐야 돼요. 그리고 슬로바키아가 지기를 기대해야 되고 비기면은 3점 차긴 한데 득실차가 너무 나서 안 돼요. 슬로바키아가 비기면은 득실차 아까 말했잖아요. 어떻게 이겨 그거 못 이기지. 보스니아는 의미 없고 프로비나 준비하는 게 맞죠. 얘네는 이제 네이션스 때 성적이 좋기 때문에
풀업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맞대결도 어차피 룩셈이 이기기로 했고, 뭐 홈이랑 경기. 근데 요게 좀 걸리긴 해요. 요게 걸리긴 한데 그래도 동기부여 으쌰으쌰 보스니아도 힘 많이 뺐을 거고, 뭐 이겨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역배니까 프렌도 찍을 수 있고 룩셈 프렌승 보고,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오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할게요. 잠깐만요. 오늘 일반 축구 무 경기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축구가 존나 많잖아요. 뒤에 북중미도 있고 남미도 있고 뭐 유로도 있고 뭐 다 있죠. 뭐 경기가 많은데 한 개는 있겠죠 당연히. 리텐슈타인 대 포르투갈, 뭐 이거 길게 말할 게 있어요. 그냥 의미 없는 경기에 1위 확정도 됐고, 포르투갈 뭐 롯데 돌릴 수도 있고, 다음 경기 홈에서 아이슬란드전인데 홈팬들을 위해서 뭐 더 힘을 쓸지, 아니면은 그냥 이 경기 빨리 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 대충 애들 돌려주고 리그 이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감독이 뭐 배려해줄지, 그거는 이제 감독 마음. 근데 뭐 많이 찍을 수밖에 없잖아요, 마인스. 그 다음에 오버 볼게요. 길게 말할 게 없잖아. 그 다음에 이제 볼리비아 대 이제 페루. 드디어 이제 남미로 왔네요. 36분이나 했네. 자, 볼리비아 대 페루. 근데 이제 호주가 아니다. 호주가 갑자기 왜 나오노? 볼리비아 대 페루. 요 경기 이제 라파스에서 하죠. 라파스 고도, 해발고도 3000m 이상. 대부분 뭐 수집 다 된 것 같고, 뭐 둘 다 뭐 한 명씩 빠지긴 해요. 미드 한 명, 그다음에 여기는 주축 수비수인 아드빈쿨라 뭐 빠지긴 해요. 근데 볼리비아가 홈에서 했을 때 홈발을 많이 받긴 하거든요. 근데 페루도 뭐 볼리비아보다는 급적인 부분이 홍차호신님 떨어지지 않는 별풍선 100개 친구들이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늙은이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좀 고산지대 했을 때 좀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그래도 뭐 볼리비아의 옛날에 한 과거 5년 전, 뭐 한 10년 전 그 사이에는 이제 지금보다 또 훈련 체계가 좀 떨어지기도 했고, 그 체력적인 부분도 더 많이 길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요즘에는 근데 웬만하면은 어느 정도는 다 그래도 고산지대 가도 할만하거든요. 요새 보면 뭐 아르헨도 잡고 하는 거 보면은. 근데 얘네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란 말이지. 예, 그래서 요 경기는 약간 뭐 일반 패 찍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그냥 무엠무로 돌리시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언어버는 뭐 이 두 팀 생각했을 때 언더 보는 게 검객사무라이님 맞겠죠. 언더. 별풍선 100개 그 경기는 감사합니다. 무엠무에 언더 찍어보시는 게 낫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많네. 예전보다 더 많은 것 같아 경기가. 저 벌레 같은 애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2차에서네. 무엇이든 살레님 그 별풍선 다음에 100개 이제 감사합니다. 베네수엘라 대 에콰도르. 무엇이든 살레네 감사드리고. 자, 이 경기 일단은 뭐 베네수엘라 뭐 주전 공격수인 소텔도가 뭐 미정이긴 해요. 대부분 다 소집했고, 뭐 링콘이라든지 오테로, 마치스, 모레노, 뭐 론돈, 뭐 이런 애들, 코르도바 등등. 에콰도르도 뭐 전력 노수는 있죠. 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그루에조, 뭐 주전 미드필더 징계 빠지고, 그다음에 월드컵의 주역 뭐 발렌시아, 고인간도 빠지죠. 그 에밀인가 걔 있잖아, 레츠유아파님 에넬인가. 별풍선 어떻게 100개 있잖아, 발렌시아 감사합니다. 빠지고. 그래도 뭐 레버의 인카피 뭐야 이런 게 생각이 안 난다. 아무튼 걔 수비수랑 그다음에 이제 첼시에 있는 카이세도 뭐 이런 애들은 이제 소집이 되긴 했어요. 근데 베네수엘라가 그 저번 이제 카타르 월드컵 전에 이제 월드컵 예선할 때 보면은 천하게 답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뭐 좀 그때도 말했지만은 얘네가 약간 그거예요. 의욕파. 초반에 이제 좀 잘해 놓으면은 열심히 하고 뒤 안 되면은 그냥 뭐 나가든가 말든가 그러는데, 지금 분위기가 좋은 상태죠. 그래서 4위까지 올라왔고, 물론 이제 남미에서 떨어지기 힘들어요. 뭐 세 팀 정도 떨어지는 건데 티켓도 늘어나가지고. 근데 이제 열심히 하죠. 그리고 최근에 행보도 좋고, 브라질 상대로도 뭐 비벼줬던 그런 경기도 보여주고 있고, 에콰도르가 물론 베네수엘라보다는 뭐 조금씩 급이 더 낮다. 그리고 월드컵도 출전했다. 그런 부분도 더 나은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근데 그래도 지금 추세 베네수엘라 이 흐름 뭐 무시 못할까 생각하고, 그 에콰도르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 두 명이 빠진 요소도 좀 크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첼시의 그래서 이 토레토님 경기는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베네 프렌 쪽 보고, 진진님 오늘 홈이기도 하고. 농구표랑 같이 보내주시나요? 축구만 보내주시지 말고 오늘 경기 다 보내주세요.
오늘 농구표랑 같이 보내주나요? 축구만 보내주면 오늘 경기 다 보내나요? 원래 다 보내드리는데요. 2, 3만원 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주말에 이제 밤에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은 하루 한 번밖에 없잖아요, 방송이. 그래서 오후 농구, 배구, 야구 있잖아요, 지금. 그거 다 같이 보내드려요. 그 뒤에 있는 축구는 오늘 축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따로 이제 9시까지 표가 2개 더 나갈 거예요. 유로 예선 따로, 그 다음에 북중미랑 남미 따로. 됐죠? 그래서 여기는 베네풀 쪽 보고 언더 볼게요. 네 번째, 아르헨티나 대 우루과이. 저 경기 아르헨티나 뭐 대부분 다 소집됐습니다. 굳이 안 말할게요. 우루과이도 이제 소집이 대부분 됐죠. 근데 우루과이는 이제 신구 조합이라 해야 되나? 신구 조합 플러스 이제 늙은이들 X.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오늘이 아니라 소집한 거 보니까 수아레즈가 다시 또 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 메시랑 이제 다시 재회하려고 하는 건가? 뭐 기대치는 없죠. 늙어가지고 수지가. 수아레즈가 또 소집이 됐더라고. 아직 뭐 은퇴를 한 건 아니긴 하니까 경기는 뛰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젊은이들 많아졌다. 근데 생각보다 우루과이가 젊은 애들이 뭐 경기력이 나쁘지 않네요. 뭐 여러분이 아시는 뭐 누네즈도 있고 뭐 펠리스트레트라든지 뭐 데라크루즈라든지 우가르테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이 뭐야 우루과이 수비 라인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늙은이들 뭐 고딘이라든지 이런 애들 다 빠지면서 뭐 중원에 또 토레이라 이런 애들 빠지면서. 근데 물론 그 경기 설명서 말했지만 우루과이가 옛날만큼의 수비력은 안 나온다. 대신에 이제 득점력이 뭐 탁월해졌다. 옛날 같았으면 우루과이 뭐 수비력이 정말 강하기 때문에 득점 몇 개만 박아주면은 충분히 잘 틀어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였죠. 그리고 감독도 이제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그 비엘사 하면 뭐예요? 리즈 아닙니까? 리즈 닭공 축구. 그러니까 골이 막 들어가고 이제 뭐 수비는 개 버러지가 된 거죠. 물론 세대 교체도 있었고. 근데 그런 부분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긴 한데, 근데 그래도 뭐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만 만나면은 처음나게 맨날 잘했고 홈에서의 경기 거의 뭐 진 적이 잘 없기도 하고, 아무리 신구 조화가 됐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뭐 아르헨티나가 대부분 소집이 되기도 했고, 그래도 뭐 아르헨이 맞지 않나. 그리고 기존점 대비해서는 오버사이드 그래도 보는 게 낫지 않나.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5번째, 콜롬비아 대 브라질. 경기 존나게 많네. 자, 이 경기 일단은 콜롬비아도 주포 라인인 아리아스가 징계로 빠지자 뭐 하메스는 필요 없고 늙은이.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은 뭐 제수스 정도 미정이죠. 뭐 소집된 애들이 뭐 여러분이 하시는 그 뭐 네이마르 이런 애들은 당연히 안 나오죠. 뭐 마르티넬리, 파울리뇨, 비니시우스, 하피냐, 뭐 기마랑이스, 뭐 더글라스 루이스, 조엘링턴, 로드리고, 뭐 수비 라인에 마키, 그다음에 로디, 아우구스토, 마갈량이스, 브레머. 옛날보다 확실히 좀 딸리긴 해요. 반대로 뭐 콜롬비아도 여기도 세대 교체를 좀 진행 중이기도 하고. 근데 여전히 콜롬비아의 답답함은 득점력이 뭐 변함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근데 브라질이 최근에 충격적인 경기를 했죠. 월드컵 예선을 해가지고 2경기를 해가지고 한 번도 승리를 못한 적은 최근 진짜 한 5년? 찾아봐도 잘 없을 건데, 지난 경기 베네수엘한테 비기고 우루과이한테도 따이고 좀 브라질이 맛이 살짝 갔네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3번째 경기. 뭐 솔직히 뭐 밑에 있는 뭐 페루라든지 볼리비아라든지 뭐 파라과이라든지 이런 애들보다는 콜롬비아가 급이 높은 것도 사실, 그리고 브라질도 많이 이제 스쿼드 상으로도 봐도 좀 약해진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브라질이 3번 연속 승리를 못할 것 같지는 않다. 거기다가 이게 만약에 브라질이 배당이 뭐 한 1점, 그래도 상대라도 결국에는 남미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거의 뭐 이왕 체제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배당이 뭐 1.5대 이런 것도 아니기도 하고 2점대면은 그래도 한번 찍어 볼만 하지 않나. 3번 연속 브라질이 월드컵 예선에서 못 이긴 기억은 거의 없는데, 잘 연기는 그래도 브라질 승 못 깨요.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콜롬비아가 특히나 강팀과의 대결했을 때 그래도 골은 덜 먹히는 탄탄한 부분을 보여주니까 언더 보겠습니다. 배당이 높은 이유는 최근에 뭐 못한 것도 있기도 하고 전력이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뭐 초호화 멤버라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제가 막 불러줬던 이름들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칠레 대 이제 파라과이. 칠레도 마찬가지죠. 저기 위에 뭐야
그 페루처럼 늙은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래도 여기도 이제 세대 교체하고 있죠. 그 신구 좋아. 뭐 메델 늙은이 36살, 그다음에 산체스 뭐 늙은이에다가 그리고 풀가루 플러스 이제 뭐 미드 세대 교체, 수비도 세대 교체, 앞선도 좀 교체 뭐 등등등. 그래도 좀 나아지는 시점이긴 해요. 그리고 파라가이 같은 경우는 뭐 슈퍼스타 몇 명 없잖아요. 알미론이랑 뭐 등등 조금 뭐 사나보리아든지 뭐 발부에나 뭐 알데레테 이런 애들인데 하필 이제 공격을 이끌어갈 이제 알미론이 부상으로 이제 빠지죠. 거기다 이제 주포 공격수인 바레이로란 친구도 징계로 빠지고 타격이 좀 있긴 해요. 그리고 뭐 홈이라 첼레가 홈이라는 부분도 있고 뭐 조건적인 부분은 좀 칠레가 유리하긴 한데 근데 여전히 뭐 신구 조화가 됐다고는 하지만은 칠레의 경기력을 확고하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파라과이 자체가 뭐 최근 이제 월드컵 예선 때 보여주면은 지는 경기들 많이 보여주긴 했지만은 탄탄한 수비력이 있거든요. 근데 칠레 같은 경우에는 득점량의 기대치가 신구 조화가 됐다고 해도 여전히 좀 딸린 상황이기도 하고 저 경기는 파라과이가 그래도 비빌 수 있는 사이드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그게 불안하다 싶으면 언더 보시는 것도 뭐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칠레가 결국엔 파라과이 풀쪽 보는 이유가 칠레가 공격력이 그렇게 막강하지 않아. 옛날 그 느낌도 전혀 아니고 세대 교체했다고 해도 아직도 선발은 잘 맞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고 페루 뭐 2대0 이긴 거 뭐 페루 정도야 뭐 잡을 수 있죠. 근데 오히려 뭐 파라과이가 저는 페루보다도 더 좀 더 낫다고 봐요. 저 경기는 파라과이 프리 쪽 볼게요. 그 다음에 언더도 보시면 될 듯. 그 다음에 27번째 미국 대 트리니다죠. 요거는 이제 북중미 네이션스 이게 몇 강이고 8강이가 4강이가 아무튼 그거잖아요. 그 조 해가지고 올라왔고 미국이랑 이제 멕시코랑 캐나다랑 한 마리 또 누구 코스타리카였나 아무튼 걔네들이 이제 우리는 왕이다 하면서 4대장이다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올라온 애들 잡는 거잖아요. 자, 이 경기 일단 미국이 뭐 베스트까지는 아니네요. 뭐 플리식이 지금 부상으로 빠지는 부분도 있고 웨아도 부상이죠. 뭐 빠지긴 했지만 나머지 발로군이라든지 페피, 그다음에 맥키니, 무사, 그다음에 레이나, 수비라인에 뭐 풀럼산, 로빈손, 팀링, 그다음에 데스트, 뭐 리차드, 스칼리. 그래도 뭐 유럽 애들 싸그리 다 끌어왔네요. 반대로 트리니다 뭐 그 북중미 네이션스 때 이제 오버의 팀 아닙니까? 치고받고 존나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미국이란 산은 넘을 수는 없죠 솔직히. 넘을 수 없죠. 그리고 미국이 뭐 트리나다 상대로는 항상 뭐 잘 바르기도 했고 뭐 이 둘이가 좀 빠지는 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마인 할만하지 않나. 저 경기는 마인승 보고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이 마인이 미국 요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미국이 3엔디잖아요 3엔디인데 이제 마인승이 1.88 근데 오버가 3.5인데 1.47이잖아요. 근데 결국엔 미국이 마인 하려면 4골 넣어야 되잖아. 4대0이 되잖아요. 근데 오버는 이제 어차피 4골 넣으면은 이미 확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트리니다가 최근에 네이션스 때 경기 보면은 그냥 뭐 치고받고 경기도 존나잖아요. 물론 미국 경기에서는 그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뭐 활기칠 수 있는 좀 조건들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은 뭐 그래도 혹시나 뭐 골 넣을 수도 있으니까 오버를 뭐 보시는 것도 낫긴 하겠죠. 근데 거의 뭐 트리니다가 미국 원정 가갖고 득점을 박은 거는 뭐 거의 없죠. 그래서 연기는 나는 그래도 뭐 미국이 한 골도 안 먹힐 것 같다면은 뭐 요거 찍는 게 낫죠 배당. 근데 그래도 사모주기님 혹시나 별풍선 하면은 100개 오버 찍는 게 감사합니다. 맞고. 그 다음에 이제 28번째 코스타리카 대 파나마. 코스타리카는 뭐 기다리고 있었고 파나마는 이제 밑에서 올라왔었죠. 저희 경기 그리고 이제 북중미는 단판이 아니고 홈 어웨이로 해요. 홈 어웨이. 그래서 한 판씩 한 판씩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졌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호주 골 그 뭐야 안 해도 됩니다 저한테. 그 뭐 중계 저한테 할 필요가 없어요. 호주 마인 하겠죠 뭐. 호주 경기도 괜찮아 보였는데 시간이 애매가지고 6시잖아 저거. 근데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요. 방글라데시 아까 막 네팔 뭐 보고 아프가니스탄이었나 파키스탄이었나 아무튼 뭐 둘 다 뭐 비슷하긴 한데 그런 애들은 여기 올라오면 안 된다고요. 그 티켓 때문에 올라온 거랑 티켓 장수가 늘어가지고. 코스타리카 때 파나마인데 일단은 늙은이 캠벨이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 대부분 자국에다가 유럽파이도 좀 가끔 있고 미드라인 이제 세대 교체를 하고 있죠. 완전 거의 신인들 투성이기도 하고 반대로 파나마는 기존의 전력 플러스 이제 유럽파 애들 뭐
최근에 골드컵에서도 파나마가 2대1로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그때랑 뭐 지금이랑 멤버 소집한 거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엄청 있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경기도 우위적이었는데 좀 이제 역겨움 아니 좀 이상한 부분은 아무리 파나마가 원정이긴 하지만은 그때는 뭐 골드컵 때도 정배받았는데 원정이 뭐 그런 이제 어차피 거기서 뭐 모여서 했으니까 배당이 왜 역배를 줬지? 물론 과거의 영광. 그래도 과거를 생각하면은 코스타리카가 파나마보다 전혀 걸릴 것도 없고 북중미 하면은 뭐 멕시코, 미국, 솔직히 캐나다보다 이제 코스타리카가 짱이었죠. 근데 이제 캐나다가 이제 점점 올라와서 그렇지. 이 거의 3대장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아무튼 뭐 배당을 왜 역배 줬지 의문이긴 한데 파나마 풀 보는 게 맞겠죠.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언더 사이드 보셔도 괜찮을 듯. 아까도 말했지만 홈 어웨이로 하기 때문에 파나마가 그냥 이 경기 뭐 대충 뭐 쇼부 보고 홈에서 승부 본다 그런 느낌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 코스타리카도 뭐 최근에 좀 치고받고 이제 실점들이 많이 나오고 뭐 그런 부분이 나오긴 한데 그래도 근본적으로 골은 잘 못 넣어도 수비력은 탄탄하고 괜찮았거든요. 물론 이제 과거에 이제 골키퍼가 이제 좋았을 때 이야기는 하지만은 파나마도 뭐 원정에서 엄청나게 골을 박으면서 대량 득점으로 이기는 경기들 진짜 개집 버러지 아니면은 그런 득점력이 또 안 나오기도 하고 저 경기는 언더도 보셔도 될 듯. 됐죠?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끝.